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신은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박봉규. 박봉규, 너무- 박봉규, 봉규. 뭐 하는 거야? 박수를 너무 왜 기다렸습니다. 치는데요? 너무 좋아서 내가 행복합니다. 수요일마다 행복합니다. 12월 9일부터 박인호는 없어진다고 박인호 내가 몇 폐지예요? 번을 해요. 그러세요, 교수님. 12월 9일부터 내가 돌아온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니, 터미네이터도 돌아오고 최진봉 교수님도 돌아오시고 돌아옵니다 제가. 박인호를 강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누가 동반성장 안 될까요, 안 교수님? 돼요. 동반성장. 상생. 차려주세요. 퇴거조치. 박봉규로 다시 원래 박봉규였어요. 네. 모르십니까? 그건 맞죠. 원조죠, 원조. 원조잖아요. 박봉규. 알겠습니다. 원조 설렁탕. 그러니까 원래 네. 대타로 들어온 사람들은 원조가 돌아오면 나가는 거예요. 대타가 뭐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대타로 들어갔는데 뭐 2루타를 안 친다거나 지금 뭐 홈런을 보니까 칠 수도 계속 있으니까. 땅볼이에요. 땅볼. 더 아이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시네요, 우리 교수님. 자, 네, 박봉규 함께하고 있는 앙드레아님이 아우. 벌써부터 슈퍼챗을 초반부터 종말을. 바로 초반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야. 자, 슈퍼챗 릴레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릴레이 릴레이. 슈퍼챗 앙드레아님부터 시작해서 꼬리를 물어주세요. 네, 꼬리 어디까지 꼬리. 갈지 꼬리 물리기 한번 방송 또. 끝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봉규를 지켜주십시오. 예. 박봉규 화이팅. 앙드레아님, 최 교수님 화이팅 이렇게. 역시. 알겠습니다. 앙드레아님. 이최 교수님 팬들이 또 오시고. 확실히 교수님 오시면 슈퍼챗은 네, 진짜 많이 그러니까요. 터지시는 것 같아요. 신인기 변호사도 팬들도 네. 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릴레이 슈퍼챗 이제 초반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저를 네. 국민 대변인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 정체성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네. 저는 우리 헌법 1조 2항 네. 국민 주권주의 아. 그걸 저는 가장 요즘 그렇네. 시대 정신으로 보기 때문에 예. 가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임시정부 스타일로 아하. 제가 임시로 시민주권당 시민주권당 대변인으로 제가 스스로 한번 시민주권당. 예 한번 당연히-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칭입니다, 가칭. 그래서 저는 시민주권을 대변하는 네. 무소속 대변인, 시민주권당으로 임시로 한번 임시정당으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시민주권. 시민주권입니다. 시민주권. 예. 우리 시민주권을 헌법 지키기 1조 위해서, 2항. 헌법 예, 1조를 1조 2항. 지키기 위해서 예. 신규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나서고 좋습니다. 네. 자, 살좀 다시 쪘습니까? 아 살이요? 조금 쪘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너무 어떻게 또 좋아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까 저를 또 앉아 어떻게- 있는데 와이셔츠 옆으로 와이셔츠가 단추가 막 이게 여기 왜 그런 거 그러냐면 있잖아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자꾸 살이 찌다 보니까 네. 이게 벌어져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 횟수가 늘어납니다. 가리려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빼겠습니다. 제가 네. 조만간 이거 서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시고 좀 창피하네요. 얼마나 끌어주고 밀어주면 살찌는 것까지 알아. 남의 키로수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박인호를 감사합니다 교수님. 폐지하고 너무 좋습니다. 12월 9일부터 너무 박인호는 빠이빠이. 근데 박봉규가 최고인 건 박봉규. 맞습니다. 네, 원조 최고. 수요일. 언제나 수요일 아류는- 아침에는 아류는 가고 아류가 왜 교수님 이제 방송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음에 다음에 또 박인호의 얘기하시고. 그 예. 폐지 여부에 대해서 네. 긴급 토론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습니다. 긴급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호의 운명은 박인호의 운명 한번 저희가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어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했어요. 뭐 한치의 이 예측도 이제 빗나가지 않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교수님 또 분노하셨겠어요. 아니 당연히 분노하지 이게 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화가 많이 진짜로 나셨어요, 화가 많이 진짜. 나죠. 세 예, 번째거든요. 김건희 세 번째. 특검법만 해도 아니 자기 가족 그것도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어떻게 거부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겁니까? 이해 충돌 아닙니까? 네. 아니 법률가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할 텐데 법률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의 기본적 원칙 자체, 헌법의 기본적 원칙을 위배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고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것도 100번 양보해가지고 여러 번 양보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제3자 특검안도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안건도 두 개만 넣었어요. 맞아요. 나머지 열 몇 개 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그렇게 거. 해가지고 통과시켜 놨더니 그렇게 네. 약속을 안 지키고 하겠다고 어허. 하던 한동훈 대표도 못한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상권 분립을 무시해서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렇게 하고 25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이라는 절대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헌법 위배라고요. 뭔 헌법의 위반이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의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삼권 분립의 기본적 원칙에서 입법권이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네. 행정부가 마음대로 저렇게 거부권 주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네. 자기 가족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도 똑같아. 아니 그 게시판 단계 있잖아. 단계. 단계. 당원 게시판 누구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그래 똑같잖아. 뭐가 달라 지금 한동훈이랑 똑같네. 아이고, 유유상종이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랑 뭐가 다르냐고. 사랑꾼이, 사랑꾼. 이런 사랑을 그런데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애정이 진짜? 커서. 애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뭘 지켜? 그럼 대통령 하지 마. 가장만에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럴 거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정말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된다. 이거 정말 특검해야 된다라고 거부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인규 변호사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네, 네. 이제 화를 넘어서서 음. 이제는 분노, 절망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정말 행동해서 정말 네. 끝을 보고 새로운 시대 열어야겠다라는 오히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더 더 발동시켜주는 이런 아주 도발적인 저는 대통령의 행태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렇게 국민과의 전쟁 선포죠. 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거부 정치, 네. 수호 정치, 김건희 네. 수호 정치죠. 그리고 범죄 은폐 정치. 아. 이 거부 수호 은폐 정치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요. 어떻게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도 한결 같아. 좀 기대가 없지만은 네. 그래도 기대는 없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리석고 저렇게 완고하고 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저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지지율 바닥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네. 그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광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이끄는 리더,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네. 저런 식으로 본인의 권한을 부끄럽게 행사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도 않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네.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평생 둘이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진심. 사랑만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만 이거는. 하시면 좋겠다. 예. 자꾸 거부권을 쓰지 마시고요. 네. 거부권 쓸 필요 없이 사랑만 하면 좋다. 네.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은 좋다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관계가 사랑이라는 건 네. 이런 거잖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네. 의견을 잘 듣고 예. 평등한 관계가 유지돼야 사랑 그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일방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네, 네. 하면 그건 사랑은 아니죠. 교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일반적인 지배를 환경이 그건 일방적이죠. 무서워 죽겠습니다. 지배하는 게 무섭습니다. 급 공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돼요, 제가. 공감이. 아니 그래도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해야죠. 그래도. 네, 교수님은 그렇다 쳐도 교수님은 나는- 그렇게 안 예, 하시죠. 집에서 그러는 네, 거니까 교수님은 상관없- 사적으로만 아니, 그러신 저는 거고. 충성합니다. 제 아내한테 그러나 사적으로만. 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죠. 공직자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뭐 일상생활 하는데 충성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 보세요. 시키는 대로 대통령 해야죠. 아니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 아니니까. 항상 대통령이- 충성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대통령 시켜주면 공적으로 할게요. 공적으로. 그래서 안 하잖아요, 대통령. 네. 그럼 자기도 하지 말아야지. 네. 왜 하냐고.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들 볼 때 대통령이냐 정말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에 맞는 그 자세나 태도나 행동을 보여주고 있냐 계속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집에 가라 네.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네. 자꾸 주장하는데 위헌. 제가 이제 합헌이라고 한 진짜 수백 번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제 법무부도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예. 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좀 헛소리를 이제 어. 국민들이 박살내는 논리를요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벌써 개별 특검법만 지금 13번째, 상설 특검까지 하면 14번째고 이 중에 야당 추천 특검이 2번 있었고 유일하게 그 2번이 성공한 특검이고 네. 또 그 중에 한 번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는 윤석열이 들어가서 본인이 본인. 특검의 수사팀장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와서 특검이 위헌이다? 그 본인은 위헌 특검에서 위헌 수사를 했고 위헌 검사 되는 겁니까? 그 위헌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라는 것 네. 자체가 이제는 뭐 논리적 비약 이런 걸 떠나서 자기 방어가 급한 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건가 벽이랑 대화하는 게 더 낫나? 이제 저는 벽을 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이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게 그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지금 임기를 이제 중단해야 된다. 저번 이제 오마이뉴스가 KSOI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58%가 이제 그만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라는 거죠. 내려오라. 내려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국회로 김건희 특검법이 돌아옵니다. 근데 원래는 내일 아마 표결할 걸로 제가 예상했었는데 12월 10일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음.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저는 이제 서로가 예, 자기들 유리한 서로가. 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게시판 때문에 친윤 친한 간의 네, 갈등이 네, 네. 심하잖아요. 요게 이제 더 커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이제 친윤계의 공격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 보세요. 뭐 그냥 뭐 거의 친하시잖아요. 그냥 교수님 동라인 아닙니까 친하다니요. 장해찬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아 교수님 접니까 장혜찬입니까? 당연히 신인규지 아, 뭘 역시, 말을 역시, 아니 역시 그걸 우리 말이라고요 지금? 아, 아니 좀 그거는 라인이 막 평생- 있으시다고. 아니 아 평생 같이 가야죠. 친한 게 아니고 잘 알아요. 오. 아니 뭐 이런 아니 오세훈 생각나는데 오세훈 생각. 이거 보세요. 뭐 하는 알겠습니다. 짓이야? 알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저랑 예전에 이제 방송을 많이 아, 했으니까 예전에.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아, 목사로서 이렇게 네. 해준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네. 대통령 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고. 근데 아니고. 어쨌든 네. 그런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다. 왜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데서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땐 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오. 생각해요. 만약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친윤계가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반격을 해야 돼요. 그럼 김건희 특검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친한계만 돌아서면 8표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또 국민의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까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그렇죠. 단일 대우로. 지금 당장 막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음. 서로 싸우고 김민전하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콩가루죠, 대놓고 콩가루. 예. 그 봉숭악당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네. 그러니까 양측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시간을 좀 벌려고 한다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추측이 더 예상이 더 예상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보여집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전 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어. 한동훈 대표의 공개 설전 이거 뭐 사실은 좀 놀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김민전 최고는 사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그게 모습 오마이 오마이 TV에 예, 최초로. 가수면 상태가 나왔죠. 가수면. 단독으로 부르르 보도하기도 가수면이 했었는데 이렇게 막 일어나는 장면. 그랬었는데 깨워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12월 10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예상하세요? 저는 12월 10일 표결. 지금 요 김민전 최고위원의 모습을 네네. 보면 한 3년 전에 조수진 최고위원 모습 보는 것 같기도 아. 하고 배현진 최고위원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뭐 그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네. 전 한동훈 대표 집에 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아마 아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더 중요한 더 거는 중요한 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명태균발 이 핵폭탄이 아. 터지기 시작했고 예. 이제는 이 핵 분열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분열이 되다 보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죠. 가장 세게 유탄을 맞은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을 친다라는 것은 사실상 미래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그것도 서울시장이고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인다라는 오세훈이 날아가니까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미래 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보수는 절망에 빠지겠죠. 네. 어둠 속으로 동굴 속으로 출구 없는 동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아무래도 재표결 과정에서 보수가 네.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정권 재창출하자라는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꺾어버리면서 아하. 오히려 각자 도생의 길로 선택할 수가 있다. 아. 그래도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좀 답답하고 좀 바보 같아 보이는 면이 있어도 이분들 귀신 같아요, 이분들. 아니 헌법기관이고요. 예.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그럼요. 진짜 솔직히 국민의힘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북한이 내려오면 인공기도 드실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기회주의가. 아니 친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배지를 아니, 위해서라면 북한 싫어하잖아요. 네. 김정은이 내려오면 인공기 들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세훈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잠재 가치가 사라질수록 오히려 그 108명의 각자의 판단 네. 능력은 더 살아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은 예. 오세훈 직계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오세훈 시장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끝까지 배팅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좀 수도권의 개혁적인 의원들의 목소리가 네. 아 나 이제라도 민심한테 가겠다. 나 앞으로 정치 더 하고 싶다. 그래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수도권의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8표 모으는 거는 뭐 안철수 의원 90점으로 해가지고 네. 한 8표는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런 그럴 수 생각을 좀 있겠네.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짐작을 해보고요. 네. 국민의힘은 반대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이제 불안한 겁니다. 당내 네, 갈등이 네. 심하다 보니까 이걸 잠재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열흘 정도 뒤로 미뤄야 냉각기? 본인들이 냉각기와 예.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명태균 발 이 여러 가지 폭로 네. 이런 것들의 추이를 좀 보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데 그 효과적일 수가 있다. 지금 녹취가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제가 핵분열이라고 표현을 핵분열. 했는데 핵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음. 핵분열 만지면 그 손도 화상 입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이 핵분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 못 막아요. 지금 오세훈발 핵분열은. 그래서 이게 네. 핵분열이 되면 결국 12월 10일까지 가면 각자 도생한 의원들이 나올 수 있고 이미 여덟 분은 오세훈 나올 수 시장 있다. 그때쯤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정리가 지금 되면- 뭐 돈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자 오세훈 시장 발 이 얘기 저희 좀 이따가 해보고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하면서 보수 쪽 얘기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한 14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니야 나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 논란이 이 누가 썼느냐,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써먹을 것이다라는 내용 그걸 막 토로했단 말이죠. 이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괜찮은데?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효과 없죠. 그러니까 예. 뭐 한동훈 대표의 말이 예. 맞아요. 끌어내려고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잘 끌어내려고 알고 하는 그 일에 빌미를 누가 제공했냐고요. 본인이 제공했어요.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네, 네. 나 문제 없다. 음. 나 뭐 다 물어봤다 가족들한테 안 했다 하더라. 조사해봐라. 다 당무 감사하고 네. 예를 들면 검찰 조사까지 다 받겠다 나. 이랬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겠어요?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렇죠. 그때 얘기했으면 끝. 초기에. 그러니까요. 초기에. 초기에 그랬으면 끝나는 예. 문제예요. 근데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본인 하던 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하던 말, 뭐 자기한테 공격 이만큼만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장관직 걸고 뭐 난리 지글 났죠. 거시라래, 지글. 지글. 네, 진짜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그랬던 사람이 입을 딱 닫아. 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의심이 들잖아요. 더 웃긴 거 지금 보면요. 문제 이거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법적 문제 얘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뭐 개인 정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 전에 했던 말이 국민 눈높이 얘기 안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국민 눈높이 선생이야 한동훈이 맞아요. 늘 그 얘기했어요.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다. 김건희 여사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늘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키가 크세요 또. 아, 높으세요. 키도 크셔. 키도 크셔. 한동훈 대표가 몸도 좋으셔. 몸도 좋으셔.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나 이게 저는 다 확대요. 저 부러워요. 아니, 네, 헬스클럽 저도 가고 싶어요. 싶으세요. 건물 앞에서 집회하는 분들 얘기 안 들었어요? 그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하는 분 얘기 안 요즘 들었어요? 탈모사 얘기 수요일마다? 많이 탈모사. 탈당해라 살모사.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탈당해라 살모사를 줄여서 탈모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뽕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 보정속옷, 아니, 집회하는 보정속옷. 분들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누가 들고 아니라.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 보정속옷 얘기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 입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이번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아 그렇게 그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본인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는 왜 국민 눈높이 얘기 안 해요? 국민 눈높이는 뭐예요? 밝혀라. 아니 공개해라. 아니 저렇게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동훈 단계 논란으로 국민 통합이 되고 있어요. 국론이 통합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밝혀라. 본인- 했어 안 했어? 썼어 안 썼어? 썼냐, 이거. 썼냐. 더 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비판할 수 있대. 아니 당원이면 누구든 비판할 수 아, 있지. 비판할 수 그렇게 당당하면 왜 못 밝혀? 아니 그래 내가 비판했다. 했으니까 네. 못 뭐가 밝히지. 문제야? 아니 했으니까 다 못 한 다음에 당원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야? 언론의 자유라. 그러면 다 공개하면 되잖아. 내가 했어요. 나 비판해서 뭐 문제야? 네, 네. 이렇게 얘기가 정상 아니냐고요. 당당하게. 근데 이거 전수조사를 왜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왜 한 건가요? 보여주기 식이죠. 보여주기 식. 그러니까 아니. 다 들여다 본 다음에 아니 봤더니 문제 있는 이 글이 12개인가밖에 안 돼. 그것도 한동훈 동명이인 팔동훈 중에 한 명이 쓴 거야. 이라고 했어. 그럼 팔동훈은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봤잖아요. 김민전이 그래서 그러니까 왜 자기 최고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줘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공개해야지 지도부한테 그럼 공개 안 한 얘기해야지. 거잖아. 그럼 팔동훈 그것도- 누구야? 아, 팔도에 그러니까. 있는 한동훈이야? 뭐야? 8명이 동훈이 있다는데 그것도 밝히지 않고 실제로 무슨 또 기사 링크한 게 문제가 없대요. 기사 링크한 거 가지고 문제 삼은 게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어떤 기사를 링크만 해서 자기 얘기 안 하고 그런 의원들이 그런 링크를 했는데 링크가 좀 적절하지 않은 네, 링크야. 네. 그럼 비판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자기 눈높이야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음. 뭔 눈높이가 저래. 진짜 이 눈높이 그러니까 선생.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리더십, 그다음에 정치할 수 있는 그 도량, 깜냥이 되는지 이거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예. 근본적으로 짚고 싶은 게 도대체 이 검사들은 네. 국어를 안 배우나요?
국어 시험을 다시 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도 골프 논란이 있을 예. 때 거짓말하고 골프를 쳐서는 안 되는 상황에 골프를 치러 간 무책임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PGA가 나오고 LPGA가 나오고 뭐 대통령의 골프는 스포츠 이상의 스포츠다라는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박세리 선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네. 지금 문제제기가 친윤들이 한동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맞아요. 눈치가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네. 지금 친윤들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그럼 네. 안 끌어내리려면 본인이 정당성과 권위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정면 돌파해야죠. 그게 뭐냐? 왜 가족이 이름이 나오냐? 왜 동시다발적으로 가족 이름이 나오냐? 그러니까 왜 가족을 동원했냐를 첫 번째로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반은 아니 뭐 가족들이 좀 자발적으로 아빠 도와줄 수도 있지 남편 사위. 또 반대로 아유 어떻게 가족까지 동원하냐 이 찌질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에 맡기면 될 일이고 평가에 또 맡긴다. 하나는 네. 지금 당정 관계를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한동훈 지금 당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당정관계 잘하라고 뽑아놨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뒤에서 저런 좀 비겁한 짓을 해? 그러면 앞에서 아무리 당정관계 뭐 제로콜라 마시고 독대 호소하고 해도 네. 뒤에서는 대통령 저렇게 욕하고 흘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럴 수 본질은 있죠. 답을 안 하고 어제도 뭐라고 하느냐?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네.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지금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도 논리력이 딸린다는 걸 아니까는 기자들한테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또 막 이래요. 뭘 동의를 해? 동의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애걸복걸해요? 동의를 안 되는 걸 자꾸 동의하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답지 않다. 아하. 과거에 한동훈은 고소고발을 좋아했고 직을 걸어가지고 한 도박이었죠. 뭘 거시겠습니까? 저는 직을 걸 텐데 우리 박정호 앵커님 월화수목 진행 거시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네, 네. 한동훈 스타일로 하면은 네. 좋다 그거 걸으라.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네. 되거든요. 좋은데? 근데 그걸 안 했고 또 하나는 날 끌어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아니, 한동훈 스타일로. 네. 한동훈 스타일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 장예찬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네. 장예찬에 대해서 혹시 장예찬 최고는 2012년도에 어디를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 DB를 털어줘야 돼요. 그때 나경원 공격했잖아. 예. 2000년도에 공소권 취소 거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한동훈의 방법인데 지금은 한동훈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네. 표현의 자유 운운하니까 문제 제기 안 한 걸로 해명을 하면서 아하. 이 국면을 돌파를 못하니까 기자들한테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네. 리더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백브리핑 14분은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는 또 속으로 막 방에 들어가서는 잘했어. 내가 이겼어. 이제 앞으로는 잘 될 거야라고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모습이 얼마나 없어 보이고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그러니까 리더가 저렇게 약해 보이면 더 물어뜯습니다. 네. 진짜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이번 주 최고위원회 아마 목요일에 또 할 텐데 아마 더 들이받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제 예상에는 김민전 받고 인요한 내지는 김재원 중에 하나가 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집단적으로. 물어뜯는 거예요. 막 물어뜯을 그래서 저는 것이다. 이거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예. 저는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정적으로.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되면 예. 끝난 건가요? 거의 저는 끝났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80대이신 뭐 장인과 그다음에 네. 친가 쪽이 네. 딱 그 시간쯤에 그 글을 남기고 참 이해가 안 가는. 아니, 화력이 너무 약해요. 화력이 약해. 화력이 그거 갖고 안 되고 가족을 사돈의 8촌까지 다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 계속 물어보는 게 예. 부인했냐 안 했냐 그 대답해라. 안 썼냐 그러면 안 썼냐.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얘기하죠. 강간 수사하게. 무소식이에요. 고소하라 고소라고 하고 있는데 강간 무소식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 써놓고 접수도 못 그러니까요. 지키고 한동훈 대표는 고소도 못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국민들이 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 안 밝히면 이거 한동훈 대표는 정치계에서 못할 것 같은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코 꼈어요 지금. 그냥 코 꼈어.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슈퍼챗 2개를 지금 소개를 네. 안 하고 넘어갔어요. 슈퍼챗이 또. 지금 아, 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대박, 중요하지만 이도경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와, 왜 이도경님. 그러세요? 아. 하나는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 네. 여기 또 있어요. 택커비님. 네. 예. 읽어주세요. 박정호 기자님 엊그제 서초동에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박 기자님 또 네,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네. 뭐 슈퍼챗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벌써 슈퍼챗 3,000분이나 와. 네, 릴레이 봐, 릴레이 봤지? 박봉규와 슈퍼챗. 박인호의 차이를 인지하겠지. 역시 와 역시 최 교수님 오시면 박인호를 왜 하냐고. 교수님 왜?
좀 마음을 넓게 안 싫어요. 인자하게 너그럽게. 싫어요. 동반 성장, 싫다고요. 상생 성장. 됐고요. 알겠습니다. 자, 자, 우리 한동훈은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정치 못해요. 한동훈은 안 그러니까 이제 한동 그러면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한동훈 정치 계속할 수 아예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정치 못한다 1번. 네. 계속 정치할 수 있다 2번. 1번이야. 못한다 1번. 할 수 있다 2번. 그러니까 1번이죠. 힘들다가 1번이네요. 앞으로 더 버티기 1번이에요. 힘들다. 못 간다. 그렇죠. 아예 못한다. 못하지. 신인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려온다. 지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네. 본인이. 아, 저도 아니, 이거. 유권자입니다. 일번 저도 썼네, 일번. 저도 유권자입니다. 저도. 1번 혹시 민주당으로 아니 비주신다고? 아니 지금 마음을 시민 주권당 지금 대변인인데 시민 주권당. 알겠습니다. 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수기빵님이 1번, 우리 백찬순이 1번. 이거 뭐 만장일치 아닙니까? 다 1번. 1의 물결이 지금 야, 일어나고 아유, 거의 있어요. 뭐 와, 다 나 1이네. 2가 없네요. 2가. 넘버 원. 2가 없어요. 다 1이에요. 1 난리 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정치를 못한다는 게 진짜 지금 못하긴 오마이 못해요. TV 박종현 스팟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 못한다라고 3번 있네요. 2번 지구를 있다. 떠난다. 2번 있네 어, 저기 이번- 기억니은 오, 디귿 이번도 저거 있어요? 저거. 2번 있어요. 할 수 있다. 한 분 있네요. 한 표, 한 표. 한 예. 표. 야, 그래요. 다 뭐 1번. 다양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저희 다 존중합니다. 1111-2는 뭐야? 2도 나오고 1111-2. 저기 또 시민주권당 당원분 계시네요. 제가 가칭이라고 얘기했는데 임시로. 아 너무 야. 반갑습니다 우리 당원님. 그래요. 자, 와. 소량님 오, 2번이 계신다, 2번도. 네, 아. 2번이 한 번씩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1번 1번. 정치 압도적. 못한다. 그래요. 이거 극복 못하면 정치 못한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 근데 보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하나만 네. 더 짚어드리면 네, 이게 당원 게시판 끝나면 또 뭐가 또 와요. 왜냐하면 이거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일심 논란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백서 논란이 있었고, 그렇네요. 세 번째는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패싱 밥 먹는 거, 치사하게 구는 거.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2번이 단계거든요. 네. 만약에 요것도 넘어가기도 전 또 어렵지만 뭐가 있을까? 넘어가면 또 뭐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는 네. 당권 다툼을 이미 시작했어요. 아. 김은혜 의원까지도 입을 열었거든요. 예. 나경원 의원도 한동훈 내려오라는 취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당내 세력이 거의 신지호, 정성국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김종혁 요렇게까지 멤버가 거의 전부거든요. 저는 당내 세력에서도 그래요.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끝났다. 끝났다고 한동훈 끝났다. 저는 끝났다고 봐요. 한동훈 끝났다. 우리 교수님은 한동훈 끝났다. 뭐 그래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네, 정치적으로 네, 확실히 네.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 한동훈 대표는 그 정치적으로도 그냥 국민적 신망을 얻는데도 실패했고요. 네. 또 친윤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면 현재로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물러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윤과 갈등이 이렇게 심해졌다는 거는 네. 이미 친윤에서는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이 시작됐고 아. 그 진행 과정이에요. 진행 과정이다. 이걸 버텨내기 힘들다. 또 하나는 네.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계속 본인이 막 그 무시를 당하고 이래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럴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음. 이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 하나도 수사된 거 없어요.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경찰이 그러게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 자녀 입시 관련해서도 네. 미국에서 연락 안 왔다고 증거 안 와서 음. 불송치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다려야지 올 때까지. 이거 이제 아클래시건이 있네요. 당연히 이거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될지. 터트리는 순간 예를 들면 검찰이 진짜 마음 먹고 이거 수사하겠다고 달려들어 네, 보세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죠. 이재명 대표는 뭐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검찰 입장에서 이거 시작하면 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제가 볼 때는 친윤이 저렇게 흔들어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려울 못하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추가하면 예. 이게 옛날에 경선 때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장예찬 최고가 폭로를 했잖아요. 댓글팀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사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했어요. 지금 당원 게시판 플러스 마치 일부 언론사와 힘을 모아서 여론을 조작했다. 근데 아. 거기에 지금 댓글팀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 왜냐면 저게요. 상식적으로 봐도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딸과 그 배우자가 저렇게 시간 관계를 붙어가지고 글을 동시에 쓰는 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거의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PC방 가자. 그래서 PC방 가가지고 엄마 8번 앉고 9번 내가 앉을게. 엄마 PC 켰어. 이 시작. 수준 시작 쓴다 이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동시다발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서 어렵네, 어려워. 제가 조심스러운 예. 추측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의 양해를 얻어서 아이들을 구하고
그거를 아마 댓글팀이 있다면 거기서 아마 이거를 작업했을 가능성이 그래요? 매우 높아요. 댓글팀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가능성 높다. 장예찬이 얘기했던 댓글팀도 지금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 그거와 이 다원 게시판과 여론 조작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정치 더 하기 어려워요. 너무 이거는 본인의 미천 없음을 너무 빠르게 그렇네요. 드러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나가도 네. 더 센 거 온다. 이미 고양이로 치면 고양이 펀치 이후에 지금 발톱이 나온 거예요. 고양이 발톱 나면 끝난 거거든요. 아우, 너무 끝났어요. 끝났다. 가을 사랑님이 가족 드루킹이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고 있는데 이 사안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해명했어요.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나는 뭐 몰랐다. 두 번 만난 게 전부다. 우리가 캠프에서 끊어냈다. 뭐 캠프에서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400만 원 준 거 자신의 후원자 김 씨가 준 걸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세훈 아니, 시장의 해명. 생각을 해보세요. 네. 돈을 3천 몇백만 원 3,300여만 원, 3,4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3,400만 원을 정말 아무 얘기 안 하고 오 시장한테 예컨대 오 시장을 위해서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 몰래. 이게 말이 돼요? 어떤 미친 죄송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분이 이런 어떤 센 정신 발언을. 나간 분이 예. 그렇게 예. 하겠냐고요. 있을 수 없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에 제목으로 이거는. 뽑아야겠네. 이 사람이 진짜 이거 보세요. 아니 도레미 할 때 미. 피아노 할 때 아, 미를 쳤다. 미만 얘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도레미 미. 파를 쳐야 되는데 미를 미만 쳤다는 했잖아. 거죠. 미를 쳤다. 이 사람이 진짜 포착, 취소야. 포착 좋아요. 아까 포착. 그 말 취소. 어쨌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요, 지금. 맞아요. 내가 화가 안 나면 이러겠냐고요. 아, 화나지 원래, 마라, 화나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늘 차분하게 그렇죠. 좋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신인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좀 나올 정도로 네. 그만큼 아니, 이해할 근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났는데 김모 씨라는 사람이 운영했다고 뭐 모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정과 상생 뭐 재단이 그 있어요. 이름도 참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그런 말을 쓰시는 그 것 같아. 오세훈 시장이 쓰던 용어예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있던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 또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어요 지금. 공교롭게도 네. 다. 웃기잖아요 이게. 근데 공식 뭐 공적인 절차 잘 거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니 절차는 다 거쳐요. 그렇게 시장. 찍어놓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누군가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지키지 절차 안 지켜 그러면 뭐 서류 내고 뭐 이런 당연하죠. 거죠. 서류 내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냐를 봐야 되잖아요. 내정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근데도 절차는 다 지키는 거예요. 누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아니 자꾸 아니 화가 나니까 어떤 저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 아 진짜 이따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차 안 지켰어요. 내 마음대로 해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강희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녹취록에 따르면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가 20억, 있었다잖아요. 20억.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런 이익도 없고 정말 자발적으로 10억 20억까지 주면서 내가 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고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요. 네. 자기는 두 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정말 그걸로 끝났는지 만남은 두 번 이루어졌다고 다른 일이 또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서 덮일 예. 문제가 아니에요.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의 그 해명 자체가 네.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해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아니 뭐 없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 만난 건 두 번일 수 있어요. 뭐 전화나 다른 건 있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그러나 만남이 두 번인가만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하. 그래요. 이 명태균 의혹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이제 와 있고 13번인가 미공표 조사를 했다는 거고. 근데 그 비용 돈을 따라가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을 짝사랑하는 몰래 돈을 줘서 했다. 정말 짝사랑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나는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자라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데 이제 김모 씨입니다. 물론 실명이 나왔는데 나오긴 제가 뭐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냥 익명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김모 씨 게이트가 저는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에 이어서 사실 이분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매우 잘 알고 있는 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강혜경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강혜경 너만 입을 닫고 너가 뒤집어 써라. 네. 그리고 오히려 명태균이는 제어가 안 되니까 명태균이 돈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돈을 20억을 줘서 입을 막고 끝내자. 네네. 우리 국민의힘까지 다 망하게 할 순 없잖아.
이게 그 지금 김모 씨의 그렇죠. 후원자의 취지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정과상생 재단을 보면요. 거기 이사가 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오세훈 시장 캠프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중에 5명, 그러니까 그 중첩이 되는데 7명 중에 5명은 다 오 시장의 산하기관 다 가요. 그러면 이쯤 되면 거기 이사장이 즉 김모 씨거든요. 네. 그럼 이사장과 이사는 같은 한 팀 아닙니까? 근데 그 한 팀의 팀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팀원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만 모릅니까? 오세훈 시장만 몰라요? 후원자랑? 뭐 연락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네. 처음에 명태균 드러났을 때 네. 정치인들이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명태균 저거 헛소리하는 놈이고 어떤 사람 미친놈이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명태균이 그래 카톡 깐다. 네. 카톡 까고 사진 까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음. 대통령 육성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 시장이 초기에 지금 명태균을 부인하던 그 정치인 수법을 쓰고 예. 지금 그 후원자 김 씨에 대해서 약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거든요. 전 오히려 이게 그 김모 씨한테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예. 오히려 후원자 김 씨가 열이 받을 수 있다. 열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분도 명태균처럼 폭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김모 씨는 자기 돈을 낼름낼름 저렇게 뿌리면서 맞아요. 증빙 안 남기겠습니까? 아니 김모 씨는 바보입니까? 이분은 뭐 혼자 독박 쓰고 죽을 각오를 하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네요. 다 남겨놓죠. 아니 와, 최소한 이게 더 커지네 그러면 이렇게 수첩에라도 뭘 데이트가. 써놓죠. 네. 그럼 전 이런 것들이 자료가 공개가 되면 그때 오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가 상당히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 시장도 저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네. 몇 번 만나서 명태균과 관계 맺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냐 몰랐냐입니다. 아니 뭐 이것도 뇌물 받을 때 이것도 알았냐 몰랐냐. 아니 그렇죠. 뇌물 받을 때 공직자가 가서 직접 받아옵니까? 다 비서 시켜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해서 몰래 받아오지. 몰래 받아. 그걸 시장님이 가서 다 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몰래 받으세요 아니면? 내가 너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아니 보통 영화 보면 그렇더라고. 영화에 보면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교수님은 모르시는 모르시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 받아보신 적이 없죠. 아니 그래서 어쩌고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이제는 돈의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전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당연히 수사 받아야죠. 오세훈 시장 이러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났죠. 왜 아직 고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고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또 캐리 정보님이 예. 저희의 후원자, 제 또 팬 야. 아니시겠습니까? 또 속보 제목을 써줬어요. 최진봉 교수님 방송 중 막말과 비속어 욕하고 앵커에게 뒤집어씌워. 야 이분이 바로 보셨네요. 아, 우리 찐팬이셔, 캐리 찐팬. 찐팬이시고 종경혜 교수님 야. 근데 예, 종경혜 교수. 저를 존경하시는 분이시고요. 늘 그 네. 뭐지 그 선물도 보내주시고 진짜 이런 분이에요. 고마우시네요. 네, 저번에 또 선물도 명절 감사드리고. 선물도. 네, 맞습니다. 가을 사랑님 가을 오마이 사랑님. TV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아유, 이렇게도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챗은 완전히 그러니까요. 부흥했네요. 오늘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부흥해. 슈퍼챗 슈퍼챗 부흥해. 부흥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더 많이 오마이 TV 응원해 주세요. 박봉규 저희가 수요일 박봉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월요일날 포에버. 이 사- 박범규 포에버. 일단 수요일은 수요일은 포에버. 지킨다. 대타를 네. 갈아치우세요. 알겠습니다. 자, 왜? 자, 자, 오세훈 오세훈이 시장 정리해 끝났다. 주시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네네. 이런 정도 나오면 대선에 가기 어려워요. 저는 어?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보고요. 대선 가기 어렵다. 사법 리스크죠. 사법 그렇죠.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명확하고요. 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했는데 그거 나 보려고 한 거다. 그게 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보려고 조작을 해요. 아니 내가 보는 거면 그러니까 내가 쓰지 여기다가 쓰- 오세훈 28%, 네. 박정호 아니, 32% 이게 맞지 그 차라리. 아니 내가 나 혼자 본다고 하면 조작할 이유가 없어. 그냥 사실대로 보는데 보고. 조작을 아 내가 보는데 왜 조작을 일기장 해? 있으면 돼. 일기 그렇지, 조작, 말이 일기 되냐고 조작을 할수 이게. 있지. 네, 조작이- 조작을 했다는 건 누구를 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 상식. 그러니까 영향을 박정호 미치려는 기자. 거지. 그렇죠, 그렇죠. 내 말이 틀리면 아니, 얘기해봐. 맞죠, 맞습니다. 아니, 거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네, 조작을 확실히. 했다는 건 내가 볼 이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보여주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조작을 했다. 누구 보여주려고 한 거냐고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 자기 보는 거야. 자기가 보는 거는 제대로 된 걸 봐야지. 왜 조작한 거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게 왔는데 그걸 조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신 감정 받아봐야 돼.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자기 혼자 보는데 조작을 했다 그러면 그 진짜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예,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됐는데 오늘 또 이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명태균 여론조사 책상에 뒀다는데 보지도 못해. 뭐 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비서가 올렸는데 못 봤다는. 근데 그 이거는요 이건 진짜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이나 명태균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때려잡아야 될 거짓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을 상대로 네. 가장 질 나쁜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젠가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거짓말을 동기적으로 봐도 제가 볼 때 지금 명태균이 거짓말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예. 했으면 했다고 하는 게 맞고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감춰야 될 아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황적으로도 명태균 말이 진실이라고 보는데 네. 객관적 물증이 어디서 나오냐? 명태균이 통화기록 까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기록만 공개하면 한번 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강제 수사 들어가면 네. 통화 내역은 쭉 뽑아볼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법정에서는 저는 진실이 반드시 가려진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오 시장도 이걸 못 덮어요. 왜 못 덮냐면 가장 중요한 게 명태균인데 명태균과 오세훈과 김종인이 원팀이었어요. 거기 이준석까지 원팀이었거든요. 맞아요. 서울시장 단일화 국면에서는 원팀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3년이 지났는데 네. 이준석은 당 밖에 나가 있죠. 김종인 위원장은 거짓말을 한다고 지금 많이 의심을 받고 있죠. 명태균이 가장 정치에서 안 되는 사람 1등으로 꼽은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지금은 사이가 다 틀어져가지고 오세훈에 맞아요. 대해서 네. 양땡치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양땡치. 네. 그러니까 지금 양땡치 발언까지 나오면서 오 시장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명태균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얘기인즉슨 명태균은 이미 사이가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오세훈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명태균이 이실직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기다가 후원자 김모 씨도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저는 기자회견 매우 잘못 대응했다라고 보는데 왜요? 어제 김모 씨에 대해서 혼자 일탈이고 나 그 사람 이게 선을 걷거든요. 1년에 뭐 두세 번 만나는 그 정도? 네, 선을 걷어요. 네, 그러면 선을 걷어요. 후원자 김 씨 입장에서는요. 돈만 쓰고 그냥 너 혼자 다 감당해서 혼자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김 씨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이러겠죠. 배신감. 야 명태균이 양땡치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 양땡치네. 똑같은 상황. 야 고소장만 써놓지 말고 고소해 이러면서 아. 이분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폭로를 그럼 계속 할 수 폭로를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명태균의 폭로, 네. 김모 씨의 폭로가 합쳐지면 어허. 저는 오 시장은 코너에 몰린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하는 공격도 아프지만 내부자가 이탈하는 공격이 제일 센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강계경 씨 내부 제보자.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거의 어제 대응도 이상하게 한 걸 보면 지금 멘탈도 좀 불안정하고 굉장히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힘든 저 그렇게 상황이다? 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보수 차기 대권 주제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한동훈 당대표밖에 없다. 근데 그분 아직도 그래요? 평론을 하세요? 아니 김종인 위원장님 이제 평론 그만하고 쉬시죠. 왜냐면 한동훈이 희망도 아니지만 너무 보시는 관점도 좀 이제는 또 올드하면서 좀 고루하고 일단은 수사를 받으시죠. 제가 볼 때는 수사 받으셔야 될 텐데 나와서 한가하게 평론하면서 본인에 그래요. 대한 명태균에 대한 질문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수사 받아가지고 진실을 결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네. 평론하고 다니셔봤자 국민들이 욕밖에 할 게 없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김종인 마법이 아니라 네. 저는 김종인의 위법과 탈법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이분이. 마법이 아니다 이제. 위법이에요, 위법. 아 수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제 한동훈, 오세훈, 뭐 이준석 의원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 이제 진영의 보수의 종말이. 제 책 3챕터 보면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보수의 명태균 종말이? 얘기만 빼고 김종인, 이준석 얘기도 나옵니다. 네. 챕터 3에 나옵니다. 아. 보수의 종말을 사서 읽어보세요. 라면 받침대로도 괜찮습니다. 라면 받침대로도 괜찮아요. 알죠, 튼튼해. 홍보 시간 드렸어요 한번. 조금만 주세요. 보수의 홍보 시간. 종말. 예, 보수의 그러니까 종말. 뭐 라면 아니, 받침대도 뭐든 사기만 하다. 아니 이거. 요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보수의 네. 종말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의 종말을 본인이 올린 거야? 아니 이거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김종대 의원 민주화는 사실 보수의 수용으로부터 그게 왜- 가능했다. 보수의 종말은 보수 안에서 바라본 예. 저자 신인규가 윤석열 강점기의 재인식과 혁신을 진짜. 진단한 책이다. 이거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 사람이 보수의 진짜- 종말은 사실 무책임한 보수 그만. 정치 야, 과정을 스톱. 마이크 뭐 하는 꺼주세요. 짓이야?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뭐 하는 마이크 짓이야? 내려주세요. 그럼 이거는 신인규 5분간 퇴장. 아니 신인규가 두 사람한테 부탁을 써준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쓴 무슨 겁니다. 객관적이야? 아니, 객관적 친분 관계. 그 위조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관계, 예. 친분 관계. 네. 진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도 제가- 나도 책을 써야겠어. 안 되겠다. 저거 저런 제목 뭘로?
진보의 아니죠. 진보의 슈퍼챗의 붕. 비상. 진보의 비상. 음. 아. 이재명 대통령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수 얘기도 하고 진보 얘기도 했지만은 네. 지금 정권의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야.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저는 증거 인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명목상은 저 개인적 휴대전화 쓰는 게 문제라고 해서 네. 바꾼다고 본인이 뭐 기자회견에서 직접 얘기했죠. 음.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로 통화한 여러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혜병 사건 같은 맞아요. 경우에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게 있어요. 그거 당연히 저는 압수수색해야 네, 되고 저는 전화하고. 이건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바꿔버리면 이 전화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버릴 수도 있고 다 뭐 초기화해가지고 정보 다 없앨 수도 있고. 제일 네, 걱정은요. 외국 나가서 버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그게 제일 있어요. 걱정이야. 네. 외국 나가서 버리고. 그러면 어떡해. 이거 증거 다 사라지는 큰일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정말로 국민을 위한 행동인가? 네.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거 검찰에 제출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순간 네. 수사해야 돼요. 지금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있지만 이거 증거로 보존시켜야죠. 네. 국민도 의심이 가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거 음. 바꾼다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증거 인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네. 두 사람 핸드폰 바꾸더라도 옛날 핸드폰 검찰에 제출하고 바꾸세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증거 인멸이다. 휴대폰 교체 증거 인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요. 네. 김건희 씨는 진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거든요. 이건 정말 아. 영장을 쳐야 될 상황이 되는 거고, 전 만약에 구속이 지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출국 금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출국. 씨는 이제 더 이상 외국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방치합니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 특검 도입도 하지만은 네. 지금의 수사기관 단계에서도 전 임시 조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대통령이니까 뭐 해외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네. 김건희 씨는 사인인데 왜 봐줍니까? 전 증거인멸까지도 봐줘야 됩니까?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하. 법 위에서 날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죠. 빨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서 네.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참아, 못 없다라는 참아. 거잖아요. 네. 진짜 김건희 폰도 그렇지만은 아니 그동안 취임식 때 누가 왔나 봤더니 100명이나 더 불렀어. 더 불렀다 김건희. 자기가 대통령이야, 자기가. 아, 너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사 대통령 부인의 취임식 초청 인원이 100명 더 많다는 거 너무 아니 본인 취임합니까? 인원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영부인 취임에 더 많이 온 사람. 웃기는 거지. 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왔던 초청했던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뭐 이종호 씨를 비롯해가지고 명태균도 갔다는 명태균도 거고, 갔죠. 그다음에 지금 비서진들 지금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문체부 산하 문체부 기관. 산하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몇 면을 보면은 다 취임식 때 왔던 사람들 그대로 김건희 라인이 그대로 정부에 와 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 문제가 여사 라인? 심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씨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라인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아직도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에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아. 정말 공정하게 그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일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지는 분들이 국정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네. 이건 김건희 씨가 간접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자로.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 명백하게. 대통령 부인이 무슨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도 아니고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네. 그냥 일반인이요, 민간인이에요. 대통령 부인일 뿐이지. 근데 자기 관계된 사람, 자기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어떤 사람 증언 들어보니까 두 분을 만든다잖아요. 하나는 김건희 씨 쪽에 갖다 네. 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는 증언이 그 라인 있어요. 쪽에. 이게 뭐냐고요. 라인 쪽에 갖다 주기 위해서. 그러면 네. 그 라인에서 누구한테 보고를 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도 국정농단이에요. 민간인이잖아, 민간인. 최순실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지 결국은. 네. 그 지금 몇 면이 드러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이 정권은 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었다. 오히려 김건희 대통령 우리가 사실상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비선 실세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권력을 사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니 이제 국민들은 통탄할 노릇인데
사실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가를 바르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결심을 해도 모자른데 이 자들은 본인들의 유착됐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면서 대통령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김건희라는 비선실세가 해먹을 결심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들어가서 해먹었고요. 그 해먹은 게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는 인사 개입 내지는 공천까지 장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권 그렇네요. 장상까지 했다라는 것은 네. 우리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국가적 정책까지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아.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다. 어. 내지는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국민이 권력자라는 국민의 위임을 배반한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국민주권주의를 강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도다 강도. 그래서 저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특검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이건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 10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을 해보고 지금 특검 뭐 한동훈 이 논란, 오세훈 논란 여러 논란 때문에 국민들 사실 제일 힘든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처참해요 성적표가. 민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그렇죠. 있고 결국 그저께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죠? 당연한 결과라고 네네. 생각해요. 법리적으로 따져서 무죄가 나오는 게 정확한 네네. 판단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그 선고 끝나고 나서 나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참 준비된 리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본인의 당하는 고통은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조그만 거다 이렇게 예, 접수할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 생각하면 본인이 이렇게 당하는 거 정말 그것도 억울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당하는 것도 사실 아무 문제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당장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죽이는 정치 좀 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 좀 하자 제발. 지금 아니 전현 의원도 어제 와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당일날 그러니까 선거 가기 박정우 기자 거기 가 있을 때 네. 국회에서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 회의할 때 그 얘기 그날도 담담하게 와서 민생 챙기고 갔다는 거예요. 법 관련해서 민생 관련된 법안 처리하고 이런 문제 얘기하고. 네. 근데 그런 그 리더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법과 쓴 것까지도 다시 또 기소를 하잖아요. 5건의 했죠. 기소를 맞아요. 했어요. 예. 한 건만 걸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건만 걸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네. 본인과 싸웠던 정적을 2년 반 동안 털어서 이 정도로 안 나왔으면 아니 증거가 있어가지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지를 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 돈이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증거가 나왔냐고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증도 그래요. 위증하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이증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위증 교사로 몰고 가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 재판도 그래. 저는 뭐 네. 판사가 결정한 내용에서 뭐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저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걸 1년이나 때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선고를 한 것도 네. 뭐 어쨌든 그럼에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앞으로 있는 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아니 뭐 쌍방울 네.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아니 그날 뭐 누구야 그 이 누구 있잖아 북한에 그 사람 이호남이 그날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구한테 돈을 주고 유령한테 돈 주고 온 거예요 대체? 형한테. 아니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법과도 그래. 홍준표 시장마저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집에 그래서 좋아요. 자가용 거기다 그 관용차 집에 주차할 수 있죠. 주차해서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됐다면 정말 몇 번 어떻게 잘못된지를 정하세요. 차량 가격으로 얼마를 몇백만 공유를 원짜리 했다고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 합쳐서 1억 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아하. 전수조사 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자체장들 지금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니 그 회의하려고 네. 샌드위치 사고 이런 것마저도 마치 개인이 다 먹은 것처럼 연어 사 먹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어는 누가 먹었습니까? 회의할 때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집에 가서 샀다잖아요. 그 아. 앞집 앞에 가서 수원지검인가 어디에. 예.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저는요 다 좋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이회창 전 그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차떼기 있고 문제 있었어도 처벌했습니까 그때? 안 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낙선한 사람을. 그리고 아니 선고로 이미 판단을 받은 거예요. 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더라도 이거를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위증 교사도 그래요. 최대 형량을 구형을 했어요. 최대 형량을 3년을. 맞아요. 그게 그 정도로 할 문제입니까 대체? 진짜. 자 지금 완전 화가 진짜 많이 화가 나요, 나셨는데 화날 만한 일이죠. 네. 이번
1심 선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법부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네. 사실 사법부는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마지막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럼요, 하거든요. 그럼요. 최후의 사법부까지 무너지면은 정말 네, 대한민국은 네, 문 네. 닫아야 될 겁니다. 근데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사실 이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이 작심하고 지금 털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게 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정치 기소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먼지털이식의 수사를 해왔고요. 거기다가 수사권의 편향성이라는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고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사법 마스크. 그냥 네, 덮어놓고 네. 안 해는 거거든요. 그럼 사법 마스크 상태에서 네. 이 사법 리스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전 이 수사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전 사법부가 균형 있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공직선거법 이게 이제 항소심으로 올라가는데 공직선거법도요 이미 낙선자 아닙니까? 낙선자의 말을 가지고 처벌을 해가지고 선거에 나갈 수 없게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다. 이건 정치적 살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저는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의 족쇄를 풀고 네. 전 정정당당하게 경쟁의 단계로 나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할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 또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겁니다. 안 되는 네, 것이고 안 돼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게 무죄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윤석열 정권이니까 윤석열 검찰이니까 너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무죄 딱 나오니까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막 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막 그 절로 이제 춤이 나오시고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모습입니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 상황이 검찰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치권의 문제마저도 법관의 입에 의해서 이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네.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반박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실제적으로 위증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아. KBS 측과 당시 성남시, 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시장일 때 성남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왜냐하면 검사 사칭은 실제로 PD가 있어요. 최모 PD가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요. 근데 그걸 주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이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김진성 씨가 이미 얘기한 녹취록이 있어요. 변호사의 녹취 중에.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위증이 된 이유는 그걸 다른 재판에 가가지고는 김병량 시장이 원래 인품이 그런 분이 아니어서 그런 합의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걸 위증이라고 얘기해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거 이 사람. 근데 국민의힘은 위증이 있었는데 위증 교사는 없어도 그거하고 다른 문제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위증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합의하려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법원에 가서 얘기 안 했다고요. 아하. 근데 실제 그게 있었다고 변호사하고 통화할 때 얘기를 했고요. 네. 본인은 법원에 가서는 김명량 시장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합의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걸 위증으로 받고 이재명 대표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위증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위증이 있었는데 교사가 없었다고 이렇게 논리로 가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근데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네. 법조인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이제 전 1심으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이건 항소심 가서도 받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미 그 끝난 사안이고 저는 네. 공직선거법 아, 이제 항소심 여기서. 올라가는데요. 예.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아까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예, 예. 사법부가 이 정치의 한국 정치의 근본적 방향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민 주권당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국민 주권주의가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와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 아래 우리가 다 집합해야 되는 거고 예. 전 그런 의미에서 검찰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의 개념이 뭐냐면요. 개인 단체 일부 세력 따위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지 멋대로 쓰는 걸 독재라고 해요. 이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렇군요. 독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그게 하는 아니에요. 독재가 그러니까 과거에 아니구나. 검찰, 그 전에는 군부, 그러니까 이런 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본인 멋대로 하는 걸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은 누가 봐도 검찰 독재 아닙니까? 특수부 독재죠. 특수부 독재. 특수부 그러면 독재. 이 특수부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회복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고초를 당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은 네. 사법부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아. 그래서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적 결단의 무게감을 알고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보면요, 네. 이거 결론 그냥 나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는 뭐 무죄 내지는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 바로 잡아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거에 나오지 말라라고 그거를 이렇게 판단해 버리고 검찰이 기소해서 땅땅땅 때리면 그렇게 그 돼버린 게 그리고 말이 제가요 됩니까? 민주당에다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거 이재명의 위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이재명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재명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로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아.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실 생각이 아 있으신 저도 건가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주권당인데 당연히 함께하죠. 안 시민주권을 넘어오네, 안 넘어오네. 아니 근데 제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당 정말로 위기가 가셔가지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구하러 오시느라 생각했죠. 검찰 독재 파괴, 폭격기 김지호 대변인과 제가 함께 폭탄을 좀 알겠습니다. 쏘겠습니다. 김주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여기서. 아니 검찰 폭격기시니까 저희가 폭탄 투하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호를 교수님, 물러나라, 물러나라. 너그럽게. 저희가 너그럽게. 실시간 상생과 4,500명까지 갔어요. 와 진짜로 알겠습니다. 야 오늘 4,500 고생하셨습니다. 예, 슈퍼챗 릴레이 저희가 지금 잠깐 끊겼는데 진짜. 조금 더 이어가 주시고요. 근데 좋아요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아요를. 좋아요. 바꿀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좀 시간 괜찮습니다 오늘. 네, 여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 교수님 바쁘세요? 저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 교수님 보내드리고 저희가 저는 연장 방송 괜찮습니다. 연장 방송 좀 가야겠네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가야겠네요. 자,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슈퍼챗도 함께해 주시고 지금 눈이 계속 많이 내리나 봐요. 네, 여러분 맞아요. 계신 눈 곳 많이 와요. 어디서 보고 계시고 날씨가 어떤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박봉규 오늘도 힘차게 달려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변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 박봉규 포레버. 박봉규는 항상 함께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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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